안녕하십니까, 이주환입니다. 1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쉐마 그리고 10년 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쉐마에 대해서 입문하는 그런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것에 조금 나아진 과정, 연극반 과정을 가지고 6회에 대해서 6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자료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들의 아이들,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또한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은 격변의 시대를 마주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신문에 또 매스컴에 어떤 이야기들이 떠들고 있나요?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가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그런 단어들을 갖다가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 키워드에 대해서 지난해에 있었던 강의 시간에 몇 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들었죠. 그 다음에 또 20세기의 세계적인 현상들, 21세기 예측한 현상으로서 20세기 마지막 10년간 계속됐던 이야기, 쿠바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는 또 어떤 또 다른 키워드가 있을까? 그 키워드 속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것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세상을 마주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키워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문 기사입니다. 2011년에 있었던 기사인데 무슨 특별히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보이는 단어가 있죠. 두 번째 자료입니다. 옵서버지라고 해서 유명한 시사 잡지가 있습니다. 신문지가 있습니다. 신문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헤드에도 나와 있네요. 첫 페이지에 봤던 기사에 나왔던 단어가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호주 신문이네요. 호주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또 타이틀이 또 크게 보입니다. 가디언지라고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디언지의 머리 제목으로도 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본 기사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 좀 생소하시죠?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와 더불어 우리의 바로 코앞에 다가온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오일, 기름을 사용해서 쓰는 시대, 그 티핑 포인트가 지나갔다고요? 그렇군요. 티핑 포인트와 관련된 기사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스포츠계에서도 티핑 포인트를 쓰는군요. 프로농구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큰 제목으로 The Tipping Point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이것은 또 무슨 자료입니까? 지구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 자체로서의 시스템에 티핑 포인트가 도달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 좀 사회적으로 논란의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트랜스젠더의 시대에도 그들의 삶에도 티핑 포인트가 찾아왔다 하면서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와 또 세계적으로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었던 미투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타임지는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잡지 하나, 시사 잡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 Week라고 하는 시사 잡지인데 그 표지에 티핑 포인트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국에서 일고 있는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서 일고 있는 총기 규제법 강화하라라고 하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일어서서 데모를 하는군요. 총이 없는 학교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총기 규제 문제가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 티핑 포인트 그 단어는 이 책의 제목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인데 2000년도에 발간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서서히 이 단어가 서서히 이렇게 회자되고 또 이야기되고 그다음에 설명이 되더니 2010년대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티핑 포인트, 어떠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티핑 포인트는 이런 것입니다. 아주 극히 적은 분량이든지 극히 적은 운동이든지 극히 적은 사람에 의해서 이 감추어져 있던 어떤 움직임들이 갑자기 급작스러운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확 퍼지는 모습, 그것을 갖다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냥이 몇 개 줄을 서서 서져 있죠. 첫 번째 성냥에 불을 붙이면 첫 번째 성냥만 불에 탑니다.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불길이 한꺼번에 전체 성냥에 번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움직임, 조그마한 어떤 요소 때문에 전체가 바뀌는 그러한 시점을 갖다가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말이 많은 주인공이 한 분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 메이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기사는 6번 티핑 포인트 이렇게 써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티핑 포인트입니다. 여러 전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참 중요한 것이 티핑 포인트였다. 여기 MSNBC 방송이 트럼프의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방송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백악관에서 팔짱 끼고 앉아있는 트럼프의 모습이 보입니다. 티핑 포인트와 백악관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티핑 포인트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뉴스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도 종종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핑 포인트, 그 티핑 포인트가 이제 사용된 지 한 10여 년도 안 되는 짤막한 시간이지만 이 세계 전체를 급하게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 티핑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세계를 변혁의 시대로 이끌 티핑 포인트, 무엇에 의해서 올 것인가? 세계를 변혁으로 이끌 그 전대미문의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줄 티핑 포인트, 인간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킬 티핑 포인트, 유토피아를 건설할 티핑 포인트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올까요? 어떤 것에 의해서 도달하게 될까요? 그 대답이 공통되고 명확해졌습니다. ICT, 즉 정보통신 기술로 말미암아서 티핑 포인트의 시대가 우리 앞에 찾아올 것이다. 근데 찾아올 것이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티핑 포인트, 테크놀로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숱한 회의들이 있고 세미나가 있고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는 초연결 사회를 우리가 만들 것이다. 정보통신이 그것을 만들 것이다. 가능합니다.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이런 것이 그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표가 될 것이다. 당연합니다. 가능합니다. 앞으로 있을 기술 발전 때문에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게 될 것이다. 가능합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티핑 포인트를 이끌 그 중요 도구가 ICT,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테크놀로지 티핑 포인트의 시대가 언제 올 것인가? 앞으로 근 몇 년 안에, 아주 몇 년 아닙니다. 몇 년 안에 인터넷이 연결된 옷들을 입고 다닐 것이다. 91%가 대답을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답은 800여 명이 넘는 이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 학자, 그리고 최고 결정자들이 한 대답입니다. 뭐라고요? 로봇 약사가 등장할 것이다. 86% 머지않은 때. 사람의 간을 3D 프린트로 만들어서 대치할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사람의 몸 안에까지 이제 테크놀로지의 덕으로 인해서 사람의 몸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76%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답들이 다들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2033년까지 있을 한국과 세계의 기술 확산점 도달 핵심 시기를 갖다가 그려놓은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해에는 이런 기술이, 저 해에는 저런 기술이 우리의 인류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간표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2033년까지 제시가 되어 있군요. 여러 이야기들이 이 도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차가 하루 데이터를 처리하는 용량이 20TB라고 합니다. 20TB. 제가 집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용량이 크다고 하는데도 1TB짜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의 반도 더 남아 있습니다. 1TB를 채우기는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제가 10년을 써도 1TB가 아직까지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중요한 자료들을 집어넣고 또 다운받고 이것저것 넣어놨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처리해야 될 용량이 20TB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나가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올 때까지 그 용량이 20TB. 그러면 용량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속도, 또 차와 차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그 통신의 속도,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데이터의 용량과 그 처리 능력은 이제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이런 시대가 2025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인터넷 연결된 옷, 간 이식, 그 다음에 AI 로봇 약사, 이 모든 일들이 2025년을 티핑 포인트로 해서 그 기술들이 확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주 놀라운 예언입니다. 예측입니다. 참
이러한 미래 예측에 대해서 들을 때면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 시절이 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쉬워질까요? 풍요로워질까요?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해질까요? 네, 그러리라 기대해보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티핑 포인트의 시대 2025년도에 오면 그 많은 데이터, 그 빠른 속도, 그리고 그것들을 통제하는 AI, 인공지능, 이 세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사람이 당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냥 주저앉아서 당할 수만 있는 것은 당하기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많지만 그 데이터를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생각으로 만들고 흐름을 읽어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데이터가 많더라도 AI가 그것을 못합니다. 사람의 영역입니다.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다 할지라도 스피드만 빠르면 됩니까? 아니죠. 스피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창의적인 능력입니다. 정말 과학을 하는 사람은 과학만 합니까? 아닙니다. 인문학도 같이 해야지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장한나라고 하는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줄리어드 음대를 나왔습니다. 유명한 연주가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학교가 원했던 커리큘럼상의 배움이 전공 학점 음악 60%, 나머지 40%는 다른 분야에서의 학점을 따기를 학교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 40%의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철학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줄리어드를 졸업한 다음에 하버드대 철학과를 갔습니다. 철학과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연주장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연주가이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을 모르던 당시에 내 음악과 철학을 알고 난 다음에 내 음악은 완전히 달라졌다. 180도 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의 깊이 때문에 음악의 깊이도 느껴지고 현의 깊이도 느껴지고 소리의 깊이도 느껴지고 그것을 새롭게 배웠다고 회견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스피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료들과 스피드를 더 능가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AI의 시대가 오더라도 여전히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연결짓고 그래서 인간의 참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티핑 포인트가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편의성과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해야 하지만 우리가 인간됨의 맛과 의미들을 또 함께 느끼고 즐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여전히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로 대비를 하겠습니까? 그 티핑 포인트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움뿐이 없습니다. 2025년의 교실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전 교실도 어떠하지만 2025년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는 그 해의 교실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도 많이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 타임지에서는 2025년의 교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크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역시 타임지에서 이튼 스쿨이라고 하는 기숙사형 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영국에 있는 사립학교 제1입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또 타임지에서 많이 찾아냈습니다. 영국을 이끄는 미래의 지도자들, 이튼 스쿨, 그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무엇인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배움 그것 말고는 이 티핑 포인트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앞에 다가온 이 티핑 포인트 2025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올 것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맞이하는 준비로서 배움은 아주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될지 그 문제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학생들은 2025년을 위해서 어떤 역량을 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지적 역량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정서적인 역량을 키워야 될 것이다. 세 번째, 멘탈 역량, 정신 역량을 강화시켜야 될 것이다.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참 좋은, 가능한, 그리고 쉐마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해력과 비평력과 해석력을 가져야 될 줄 안다. 참 좋은 공부들입니다. 무엇을 듣고 읽든지 그것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어디가 과한지 어디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비평할 줄 아는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해석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역량도 필요하다고요? 맞습니다. 기계가 가득한 프로그램들이 빙빙빙빙 돌아가는 그 세계 속에서 인간이 혼자 갇혀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공감의 능력, 소통의 능력, 협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멘탈 역량이 필요하다고요? 정말 필요하죠.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할 뿐더러 많이 필요합니다.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자기의 일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도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가능성을 바라보고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도전하는 이 정신 역량, 멘탈 역량이 아주 필요합니다. 조절력이 필요하다고요. 네. 탈무드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조절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역량들이 상당히 어려운 역량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물려줘야 될 아주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움에 이 역량들이 충분히 녹아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배움을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익히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역량을 발견할 수 있고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핀란드는 2020년서부터 이러한 능력 중에서 몇 가지 통합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창의력 교육, 비판적 사고력 교육, 소통 능력 교육, 협업 능력 교육. 우연치 않게 이 단어들이 다 C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4C, 4C 과정의 통합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학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학교가 그 일을 떠맡고 그다음에 온 사회가 그 일에 기회를 주고 제공한다면 우리 아들과 딸들도 균형 있는 인재로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준비되는 균형진 인재들로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역량, 이 세 가지 역량이 역량으로 그쳐져 있지 않고 그것이 조화와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시대도 티핑포인트의 시대가 오고
그 시대의 무거운 짐도 다 우리 우리 자녀들이 겪고 또 짊어지고 나가야 될 일들인데 과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티핑 포인트. 그것이 세상에 오던, 그것이 미래에 오던, 가까운 나라에 오던, 언제 오던 관계없이,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오던 관계없이 이 티핑 포인트가 우선은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티핑 포인트의 기회를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역량들, 능력들, 그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 그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 아이가 가장 탁월한 아이로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는 탁월한 아이로서 우리 아이가 먼저 티핑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극시키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이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있는 그 역량이 무엇인지, 성향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것이 폭발할 수 있도록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기 혼자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르거나 책을 읽는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의 티핑 포인트를 찾아내십시오. 아이가 곤히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꿈속에 들어가서 아이가 바라는 열망과 아이가 꿈꾸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고 함께 느끼고 함께 꿈꾸고 아이에게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다가올 세계적인 티핑 포인트의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을 겁니다. 칼릴 지브란이 아이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좋은 시를 썼습니다. 시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갈구하는 생명의 아들이자 생명의 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거쳐왔으나 그대들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대들과 함께 지낸다 하여도 그대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그대들의 사랑을 주되 그대들의 생각까지 주지는 마십시오. 아이들 스스로도 생각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몸이 머물집을 주되 영혼이 머물집을 주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들이 꿈에서라도 감히 찾을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입니다. 이 시를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대를 마주하기 위한 배움은 준비가 되었는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무엇으로 채우시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쪼록 가까운 시대보다도 지금 당장, 오늘, 이번 주, 이번 달에 우리 아이들의 티핑 포인트를 찾아내어서 그것이 꼽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2025년 이르기 전에 우리 아이는 그 시대를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부모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시대에 적합한 아이들, 잘 맞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